지금 보신 것처럼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정우 기자, 오늘 행사 취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오늘 행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던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왔던 시민단체가 주도를 합니다. 지난 이제 탄핵 집회를 돌이켜 보면요,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응원봉을 흔들고 또 이제 젊은 층이 많았다 보니까 유행하는 최신 가요도 틀면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이겨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때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모았던 사람들이 계엄 1년을 맞아서 다시 현장에 모여서 이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행사를 연 겁니다.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이제 정당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다 같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힘 안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윤허개인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비판하고 또 이제 내란 청산도 같이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12.3 계엄 1년이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주최 측이 이제 내란 시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행진의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한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현직 대통령이 어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그것도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국민 덕분에 어쨌든 계엄을 저지하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 또 정권 출범 자체가 이제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현장에 그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하고 싶다, 원래는 몰래 갈 생각이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엄 이후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민들이 국회 앞을 국회 앞으로 오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거나 아니면 정말 눈 오는 그 거리에서 은박 다묘를 두르면서 아스팔트를 지키거나 또 남태령 고개에서 밤을 새면서 윤석열 체포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인은 시민인데 이런 행동들이 내란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 정권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만큼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어요? 처음 아닌가요? 예. 제 기억으로도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예. 대통령들이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국민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 주체로 국민과의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의 그 비상계엄 1주기를 맞이한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대통령실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 예. 속으로 대통령이 갔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또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에 12월 3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 내란을 막은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을 정말 높이 치하해 줬는데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게 오늘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주체자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참가자로서 그야말로 이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참가자로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하는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이 이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도 국민을 제일 앞세웠었거든요. 네.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건 국민들이다. 근데 그 얘기는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예. 예. 특히 제가 예. 이제 그 12월 3일 밤에는 이제 전화 인터뷰로 출연했었고 네. 그다음에 12월 4일 아침 6시 뉴스부터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자주 불러주셔서 MBC에 자주 출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4월 4일 날 드디어 기다리던 헌재 파면 결정이 나던 날 저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런 위험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걸 참 이렇게 막아낸 그게 누구의 공일까 생각했을 때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국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도 이렇게 계엄군의 총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섰던 국민들 그리고 계엄군들을 말렸잖아요. 그리고 장갑차 앞에 서서 말렸고. 맨몸으로 막았죠 그때. 그렇죠. 예. 그런 국민들이 없었으면 계엄군들이 이 의사당 사실 맘먹으면 국회의사당 본청 장악하는 쉬운 일이죠. 근데 그 계엄군들도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자기는 모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국회로 들어가라 그러네.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국민들이 막았으니까 그게 제대로 이제 국회 장악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단 국회 본청의 장악이 좌절됐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두 번째 국민의힘을 드러낸 장면은 뭐냐? 12월 14일인가요? 2차 계엄 소추안이 가결되는 탄핵소추안. 네, 탄핵소추안이. 예. 그러니까 1차에서는 좌절됐죠. 그렇죠. 정적수 미달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 줘야 되는데 1차에서는 이제 3분의 2가 안 됐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여당의 의석이 이제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여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그게 가결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일부 당시 여당 의원들도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일부지만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다. 그리고 그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또 제가 저 국회 잔디광장에서 네. 이제 MBC 추운 대기실 천막에서 하루 그날 같이 종일 하셨죠. 예, 네, 있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저는 너무 가깝게 들었어요. 밖에서 막 시민들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예, 시민들이 누구의 선창에 맞춰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고 나중에는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뜻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의원들 제적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표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면들이 있죠. 국민의힘이 힘으로 이제 그 내란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란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남동 대통령 사저가 있는데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하라고 그것도 1차 시도는 불발됐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고 인해 장막을 형성하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이제 힘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며칠 동안 그 차가운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의사를 보여줬고, 저는 그런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돌이켜 보면 비상계엄 선포 한 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비고비마다 이 국민들이 사실은 이 위험유급한 비상계엄을 막아줬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예, 그 점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들,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탄핵을 막아낸 그 공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김정은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별 성명 발표를 하면서 국민 주권의 날을 지정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이 오늘 법안 발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순간들에 항상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들을 기려야 한다면서 국민 주권의 날을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계사에 유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국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취재진들이 이제 추가로 질문을 했더니 국민 주권이 시작된 12월 3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최소 1년에 한 번쯤은 이때를 다시 회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런 날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 그래서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이걸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진통은 아무래도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의미 부여하세요? 국민 주권의 날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기발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주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여러 국민들 다 아시지만 1조 2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또 법원의 사법권도 또 국회 권한도 다 원래는 국민의 권한이었는데 그걸 이제 위임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법, 사법,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에 쫓아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헌법상의 대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헌법 1조 2항에 규정은 돼 있지만 사실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표날만 보이는 거죠. 대통령 선거일이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 때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난 87년에 6월혁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에 혁명을 저는 야광봉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빛의 혁명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빛의 혁명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이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그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빛의 혁명을 통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권좌해서 이제 몰아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권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권자를 이제 보게 됐다는 게 굉장히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이제 달라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서 또 12월 3일 밤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또 단 밖에서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제 눈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작년 12월 3일 이 중요한 날이고 그 1년을 기리는 오늘 그야말로 이제 다시 주권자인 국민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됐고 진짜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는 준엄하게 꾸짖고 권좌에서도 물러나게 하고 탄핵도 시키고 이러한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국민 주권의 날로 기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들고 있는 그 피켓을 보면은 내란, 외환, 청산 이런 문구가 보이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을 저지한 국민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동시에 내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벌의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동시에 진압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감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1년이나 지속된다면 그건 치료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단기간에 관련 수사나 재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서 말한 셈이고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로운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봉합하면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서 내란 잔재 청산이 먼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또 재발의 여지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 특검에 대한 질문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대통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두겠다라면서 이제 즉답은 피했습니다. 지금 외치는 구호를 들어보면 내란 청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근데 교수님은 내란 청산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내란 청산과 종식은 단계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특검의 수사나 또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진상 규명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상이 규범되면 이제 법원의 판결로 그에 따른 합당한 이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러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에 관한 진상 규명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리고 법원개혁 굉장히 필요하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내란 세력들만 척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 스스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지금 현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내란 진상규명조차도 아직까지 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 아직 아무도 1심 판결도 안 났어요. 제일 빠른 게 아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년 1월 21일 날 네. 판결 선고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지금 12월 3일 날 작년에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단계 중에 첫 단계인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심 판결도 없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의 절차 자체가. 그런데요, 내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 2월 초에도 이제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네. 결국은 몇 번이나 틀리다가 4월 4일 날 결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뻔한 결정인데 얼마나 속절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맞아요. 중간에는 또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있었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파면이 됐으면 이제 그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진상 규명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내란 그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온갖 법 기술을 쓰고 있고 또 사법부도 지금 이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잊었는지 너무 더딘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판의 과정도 요새 이제 방송이 되니까 보면은 아니 이게 재판인지 무슨 코미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의 재판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보고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위헌 주장으로 맞섰는데요. 위헌 아닙니다. 위헌 아니고 그 내란 재판부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안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고 재판부의 판사들도 지금 현직 판사들이에요. 그런 분들로 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원 안에 부를 두는 것은 헌법 102조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를 두는 것은 법원의 조직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내란 전담 특별부법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재판부가 배정이 돼서 재판하고 있는 것을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사무 분담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더디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재판이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전담재판부를 법원 안에 기존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 그게 왜 사법권 독립 침해입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의 법관들도 현직 법관들이다. 현직 판사들이다. 다만 그 판사들의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 여전히 또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조속히 구성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내란 재판을 이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다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담 재판부가 재판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신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국회에서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제 법을 만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선고가 안 나오면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게 뭐 위헌이 아닐 뿐더러 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예. 그 배경을 봐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예. 이야기가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지부터 먼저 살피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속도가 너무 더디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당한 봉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네.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네. 취지라고 읽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적당하게 봉합하면 뭐 죄는 있지만 묻지 않겠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지 과거 내란 이런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적당하게 덮고 가는 게 봉합이죠. 그걸 봉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봉합하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재발됩니다. 예, 재발됩니다. 저는 사실은 친위 쿠데타는 전두환 등 신군부도 일으켰죠. 예, 예. 비상계엄은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선언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그 신군부 세력들을 헌정질서 파괴범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헌정질서 파괴범의 공소시효는 그 헌정질서 파괴범 중에 한 명인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그 다음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둬요. 예. 그래서 그 신군부들을 형사재판의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한 것이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나왔어요, 그때.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서 감형이 됐죠. 감형이 됐고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무기징역이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굉장히 장기의 유기징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을 살다가 사면을 받아요, 또. 예. 사면을 받으니까 이게 저는 사면이 일종의 봉합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한번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엎어야 되겠다. 예?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혹시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버티다가 사면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국회에서도 입법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란에 관해서는 사면해 주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내란에 대해서는 적당한 봉합이 아니라 첫째 진상규명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 화합이 되는 거죠. 국민 통합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런데 지금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그럼 봉합이고 그러면 이런 불행한 역사는 또 언젠가 또 무모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적당한 봉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불법 비상계엄 1년이기도 하지만 계엄을 저지한 날입니다. 헌법학자로서 네.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실지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앞에 예. 질문하고 다 일맥상통한 거 아니신가요? 예.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예. 역사적인 날이죠. 저는 오늘을 감히 헌법학자로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장명해도 된다면 네. 제2의 재헌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2의 재헌절. 예.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렇게 파괴될 뻔한 그러한 헌법을 지켜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은 국민들이 헌법을 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부터 지켜준 날이고 오늘은 그 1년 후에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날이고 성과를 점검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내란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자라고 다짐하면서 또 이렇게 헌법을 국민들이 지켜낸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날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재헌절이다. 네, 이 네. 말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